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입니다. 각도가 좀 구도가 이상하죠? 저도 목소리가 힘이 없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 1대1 코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많은데 제가 이제 서울 경기권에 1대1 코칭하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거기 노량진의 대형 소위 말해서 고시학원가 쪽에 이게 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마치 관행처럼 많이 사용되어 와요. 표현이나 이런 면접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이 면접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서 오픈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테마별로 DSA 소팁으로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찰 면접에서 저희가 이제 제 1대1 수강생분들이 제일 많이 답답해 하는 게, 거기 서울에서 노량진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하다 보면 본인이 바보 된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왜 잘못되어 있는지, 심층 면접이 어떠한 구성 원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정보인지를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같이 하는 조원분들은 그러한 설명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기수별로 매번 그래요. 제일 대표적인 게 경찰 면접에서 잘못된 표현 위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찰이 거리의 판사라는 표현이 정말 어떤 의미가 내포된 건지 모르세요? 거리의 판사라가, 경찰이 거리의 판사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상권 분립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한 것도 증거 능력이 없죠. 그것도 경찰이 현장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론의 말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 표현은. 맞잖아요. 왜 입법과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냐고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판사의 역할을 했을 때 그 위험성은 모르냐고요. 이건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조곤조곤 기존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내가 알고 있겠지만, 이 표현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표현을 잘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쓰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다. 이거겠죠. 물론 그 표현을 쓰고도 합격했을 수는 있어요. 감점이 됐는데 다른 걸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헌법 교수님이나 형사법 교수님인데 이제 거기 면접 외부 전문가로 투입된다면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은 바로 떨어뜨려요. 이건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거리의 판사 역할, 자기가 자체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임의대로 처벌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볼 땐 그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을 모른다면 더 심각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떨어뜨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감점이 될 수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 표현이 정말 현대 법상, 현대 법 체계상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표현인지는 알면서도 그냥 대형 고시학원가에서 선생들이 가르칠 때 그 표현을 쓰더라, 그럴듯하더라, 이러니까 쓴다, 괜찮다, 집단 체면에 걸린 거예요. 아니, 다른 사소한 표현도 감점에 걸릴까봐 겁을 내면서도 그런 무지막지한 표현을 쓰면서도 감점이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은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잖아요. 목이 아파요. 제가 서울 경기권의 분들하고 코칭하면 지금 몇 년째 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저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그 대형 고시학원에 몇백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자기 혼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알겠는데,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아니라니까 자기 혼자 이제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겨내셔야 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을 쓸 때요,
다른 데서 흔히 통용되는 표현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은 여러분들 혼자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피로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표현을 차용해서 썼을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선한 영향력이란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 제가 몇 년째 그 얘기를, 작년부터 하여튼 그 얘기를 자꾸 말하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해서 오늘 한번 여쭤보니까, 필기 과목 선생님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나만의 문체로 표현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선한 영향력이 그럴듯하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문체를 끌어다 놓고, 본인 그 내용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이란 건 어떻게 보면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점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거고, 나는 선하거든, 나는 이 부분은 아주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씀을 하신, 그 표현을 쓰신 원래 그 표현을 쓰신 분의 취지는 아마 제가 추측컨대 행복 바이러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의 롤모델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뜻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우위에 서서 이걸 선하다고 생각하고 너 이거 받아들여, 너 따라해 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혹시 그런 추측, 행복 바이러스,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 이런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바르고 내 소소한 거에 주어지면서 인생을 충만감 있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거 좋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런 마음가짐 좋은데 라고 같이 동화돼서 같이 살아가는 거. 제가 말하고도 자꾸 막히는데, 선한 영향력이란 표현을 저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면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썼으면 좋겠어요. 풀어서.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해의 여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다가,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먼저 좋으니까 이거 표현 쓰고 내 내용을 맞추려고 하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멋진 표현이다, 요거 갖다 써야지. 예전에 2017년도에 전국에 호박벌인가 뭐가 날아다녔어요. 그게 이제 수험생분들이, 합격한 분들이 자기 이렇게 난 요렇게 했어 이런 거 할 때 좀 그럴듯한 표현이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면접준비생들이 전부 다 막 그걸 차용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때 부산 대구를 총괄할 때인데, 윌땡에 있을 때, 도시가 다른데도 말하면서 그 모의 면접을 하는데 그 얘기가 뭐 전국에 호박벌이 다 날려. 그 1대1 코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표현들의 위험성은 그런 거예요. 그럼 면접관들이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는 약간 풀어서 표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표현 있죠. 경찰이 거리에 판사라는 그런 아주 위험성이 내포된 현대 법률 체계상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표현이 관행적으로 썼다면 안 해야죠. 그 표현이 잘못된 걸 명확하게 안다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멋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 제일 황당한 말이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몇 년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